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건축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주로 노후화된 주택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게 도로 등을 들 수 있겠죠. 주택지역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가에도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정한 블럭 단위로 개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는 그대로 두고 블럭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은수에게 권한다 또는 호적판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5%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무산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등은 남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다르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성버머 W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거의 10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건설된 사업이 수성버머 W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머 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에는 최근에 여러 곳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두류내거리의 두류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성버머 W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추가 분담금도 3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시행했던 부분과 진행되었던 부분 사이에 갭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서 주택을 짓는 것이 직장주택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친구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친구 10명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지역에 아주 풍경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어울려서 집을 짓고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 10명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명이 의기투합을 하고 집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해서 주변에 찾아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을 하게 되니까 자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10명이 새로운 몇 명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인원이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위치 좋은 곳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들이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여기에 있는 집들을 사고 하는 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해서 어떤 누군가를 대행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행을 시켜서 여기에 땅과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자는 그런 대행사를 찾게 되는데 여기가 업무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낸 자금을 가지고 업무 대행사들이 여기에 지주들을 만나서 집과 그리고 토지를 팔아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지역주택조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쉽게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과 토지를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원래 1,000만 원 예상했던 부분들이 금액이 시일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평당 1,00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시일이 경과되고 여기가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금액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당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물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추가 분담금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이 여기가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95%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여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95%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지역에 집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명을 설득시키기는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실 테고 외국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화를 안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설득 작업을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추가 분담금은 엄청나게 불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사가 들어와서 이 작업했던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작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이 돈은 결국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주인은 누구냐면 업무 대행사는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입하신 조합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상범어 W 바로 옆에 범은호택해설이 있습니다. 범은호택해설 상가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사고 파는데도 매수자가 변심할 수도 있고 매도자가 변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 저희가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때 부동산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집을 보고 나면은 금액을 5천만 원씩 1억씩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면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원래 1,000만 원에 구입을 하려고 했던 땅이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시행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할 때 보면 시공사가 어디에서 건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잘 읽어보시면 시공사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시공 의향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사가 시공의향사라고 적혀 있는 이 회사가 시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안전한 사업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치가 좋다는 것은 여기에 원래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값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겠죠. 결국은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원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더 외착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택 한 채를 사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주택 100채를 매수해서 여기에 아파트 공사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이 쉬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조합원 자격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4제곱미터 이하 한 채 주택을 갖고 계셔야 되고 세대주도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되고 무주택이거나 84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기반해서 계속 살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다 유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